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저 자기네들 무기가 세계 최강 무적이라는 대륙은 심심하면 우리 한국의 무기들을 까내리기 바쁩니다. 그들은 자신의 96식 전차가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능가한다느니 자신들의 PLZ-05 자주포가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압도한다느니 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이제는 그들의 거품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륙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함부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증거가 또 한 번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대륙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국가인데요. 그런 만큼 파키스탄은 대륙에 054 AP 호위함 4척을 도입해 주력 전투함으로 쓰고 있고 위안급 잠수함의 다운그레이드형인 S-20 잠수함을 8척이나 도입해 해군의 주력 잠수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에서는 JF-17 전투기를 대륙과 공동 개발해서 쓰고 있죠. 이제 육군에서도 대륙의 수출형 전차인 VT-4 전차 292대와 HJ-10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세트로 10억 달러의 거금에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 9월 초 인도의 언론인 아시아넷 뉴스닷컴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파키스탄은 가장 친한 친구인 대륙을 배신할 수도 있고 10억 달러의 방어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기사인데요. 대륙과 아주 친밀한 국가인 파키스탄조차 성능이 떨어지는 대륙의 VT-4 전차를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앞서 이전에 도입해 운용하고 있던 대륙의 T-85 전차의 업그레이드 문제에 관해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최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전차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었으며 파키스탄과 적대 상태에 놓인 인도에서 무려 1770대나 도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대륙의 VT-4 전차가 실전에서 맞붙을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럴 기회가 사라지고 대신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롯 전차가 K2 전차와 붙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수출 시장에서 대륙의 VT-4 전차와 한국의 K2 흑표 전차의 최근 행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감한 사안 때문에 중국을 대륙이라 표현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이 대륙의 VT-4 전차 계약 파기를 원하는 이유, 최근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대륙의 매체들은 파키스탄 육군이 대륙에서 수출하는 VT-4 전차를 도입하면 인도의 신형 T-90MS 전차를 압도할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내용이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터리 옵저베이션에서 나왔다고 신랑 군사망과 관철 자망 등의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미국의 밀리터리 옵저베이션에서는 파키스탄 전차들을 분석하면서 낸 기사를 대륙에서 왜곡 보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륙이 이처럼 난리를 칠 때는 항상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기 마련이죠.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의 매체들은 파키스탄 군의 전차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알칼리드 전차였지만 최근 대륙의 VT-4 전차를 그들이 도입함으로써 파키스탄 최강의 전차는 VT-4가 되었다. 이 전차는 파키스탄 기갑부대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파키스탄 군의 입장은 다른데요. 최근 아시아넷 유저블 등의 인도 매체들에서는 파키스탄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대륙의 기갑 장비 구매 계약을 파기하고 우크라이나제 전차인 T-84 오플롯을 구매하려 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인도는 러시아의 T-90MS를 464대 구입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무려 1770대나 구매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할 필요를 느낀 파키스탄 또한 러시아에게 T-90MS 전차를 300대 이상 판매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인도에게 T-90MS 전차를 판매한 러시아는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에게 전차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파키스탄은 대륙의 수출형 전차인 VT-4 전차를 292대 조달하는 계약을 대륙과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배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VT-4 전차의 각종 문제가 쏟아져 나오자 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VT-4 전차는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여러 참가국들의 전차 중 유일하게 혼자만 목표물을 계속 못 맞추고 이동 사격도 실패했으며 야직 이동 시범 도중 무한 궤도의 보기륜이 떨어져 나가는 코미디를 보여줬던 96식 전차를 기반으로 한 전차인데요. 여기에 대륙의 최신의 전차인 99식 전차가 가진 기술을 일부 도입해 개량한 전차가 VT-4입니다. 원본인 96식 전차가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잘 굴러가다가 갑자기 시커먼 연기를 피우는가 하면 갑자기 뒤쪽으로 급발진하는 바람에 승무원들이 기겁하며 뛰어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나마 이 전차들은 관리 상태가 좋은 것들이었다고 하니 그 96식 전차를 개량한 VT-4 전차의 수준이 어떨지 알만하죠. 대륙의 매체들은 VT-4 전차는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대륙의 최신의 전차인 99식 전차보다 뛰어날 것이라며 극찬을 늘어놓지만 벌써부터 다른 마음을 먹는 파키스탄의 행보를 보면 진실이 어떤지 드러난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대륙의 VT-4 전차를 약 176대 도입한 상황이지만 운 좋게 이를 대체할 더 나은 전차를 찾아냈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롯이었습니다. T-84 오플롯은 러시아의 T-80 전차를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새롭게 현대화시킨 최신의 전차인데요. 현재 파키스탄은 대륙의 VT-4 전차와 HJ-10 대전차 미사일의 도입 계약을 파기하고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롯과 함께 스키프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구매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륙에서 알-칼리드 전차, 알-자랄 전차, 85식 2AP 전차, 68식 전차, 63식 전차, 59식 전차, WG-551 장륜 장갑차, A-100 다연장 로켓 등 많은 무기를 도입해 사용해왔던 친중 국가 파키스탄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면 이들도 이제 대륙제 무기의 낮은 성능에 질릴 대로 질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최고의 전차 K2 흑표, 반면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전 세계에 그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헝가리 한 군사 매체인 아라피아라트에서는 올해 7월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는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전차로 유명한 독일 같은 나라의 전차들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2위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1위에는 이스라엘 육군의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4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평가를 증명하듯 K2 흑표 전차는 또 한 번 인도에 수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20조 원 규모에다가 1770대나 되는 엄청난 수량이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도는 현용 주력 전차인 T-72 아제야 2400대를 대체할 신형 전차 1770대를 도입하는 차기 신형 전차에 관한 입찰 공고를 내년 내고 2025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륙과 대치 국면 중에 있는 인도 정부가 이번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동력, 화력, 방호력, 전술 지휘 자동화, 기술 이전 등 5개 항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톤당 25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야 하며 고원지대가 많은 지형의 특성상 차체 자세 제어 기능도 요구됩니다. 또한 5km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해야 하며 미 육군의 M1A2 전차가 가진 장갑 능력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도 필요 조건인데요. 엔진과 포탄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이전이 100% 되어야 한다는 점이 꽤나 부담스러운 요구입니다. 전체 비용의 40%는 인도산 부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조건이고요. 한국의 K2 흑표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K2 흑표 전차는 주포인 120mm 활강포와 자동 장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후속탄을 신속하게 장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전술 지휘 통제 체제 능력도 뛰어나며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 정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적군과 아군이 혼잡하게 뒤섞여 있는 전장 상황에서도 능률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최첨단 조준경과 표적 전시기 등 관측 능력을 향상시키는 첨단 제품도 구비되어 있어 야간이나 전후 상황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게다가 능동 방어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날아오는 포탄을 직접 요격해 무력화시키는 등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1500마력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높은 기동력을 보입니다. 프레임에다 바퀴를 고정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유기압 현수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험난한 지형에서도 원활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잠수 도하 장치를 활용해 수심 4.1m 깊이의 강도 자체적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최신의 전차가 갖춰야 할 뛰어난 전투력에 험난한 지역이 많은 한반도에 특화되어 있는 장점까지 합쳐진 덕에 K2 흑표는 수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 인도의 차기 전차 사업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후보는 4개 기종으로 K2 흑표 외에도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프랑스의 AMX-56 르클레르,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롯, M이 그 후보입니다. 앞으로 독일과 영국,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입찰 참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이 사업이 K2 흑표와 AMX-56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다른 기종들과 달리 비교적 유연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국은 K2 자주포 납품을 통해 방위산업 방면에서 인도와 더욱 가까워진 관계이며 K2 흑표의 성능이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만큼 입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K2 흑표는 이 사업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1770대 20조 원 수익의 쾌거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부디 K2 흑표가 성공해서 대박을 터뜨리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의 무기 수출은 더욱 잘 안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